새벽 4시 13분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잠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몸은 고단한데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게지요. 창문 너머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거실 한편에 쌓아둔 리어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도 폐지를 주어야 합니다. 벌써 8년째예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9,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간밤에 내린 비로 바닥이 젖었을 테니 장화를 신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습관대로 현미차 한 잔을 마시려고요. 이 차는 제가 몇 안 되는 사치품입니다. 달달한 향과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딸아이가 명절 때 사다 준 것인데 아끼고 아껴 마시고 있지요. 엄마, 이거 마시면 관절에도 좋대요. 하루 한 번씩 꼭 드세요.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물을 끓이고 있는 동안 작은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저런 아파트에 살았어요. 남편이 구청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요.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벌써 12년 전 일이네요. 차를 천천히 마시며 오늘 다닐 코스를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수요일이니 재활용 분리수거 날인 동네가 몇 곳 있어요. 그곳을 먼저 돌아야겠습니다. 작은 방에서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등산용 손전등, 장갑, 그리고 작은 수건을 가방에 넣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잠깐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에 백발이 희끗희끗 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지냈자, 순자야.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오면서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벌써 몇 분 와 계셨어요. 묵묵히 인사를 나눈 후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이면서도 동료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불문율이 있어요. 저는 주로 3단지와 4단지 사이 길목을 담당합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도착하니 종이박스와 신문지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구나. 조심스럽게 리어카의 폐지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숨에 들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옮겨야 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지만 이 일을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아침 7시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힐끗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부끄럽고 서러웠지만 지금은 당당합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이니까요. 할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등교하는 중학생 손녀뻘 되는 아이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이쁘나. 이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전 9시까지 첫 번째 코스를 마치고 집에 들러 화장실을 다녀온 후 두 번째 코스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상가 지역을 돌기로 했어요. 마트와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박스가 많이 나옵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라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그늘에서 쉬어갑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물을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했지만 퇴직 후 받던 공무원 연금은 남편이 떠난 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업주부였던 제 명의로는 가입된 것이 없었고 남편 명의로 가입된 것도 일부 일시금으로 받고 나면 더 이상 남은 게 없었어요. 퇴직금은 자녀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으로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도 갚아야 했고요. 처음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아이들이 있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 내외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느라 버거운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폐지 줍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다녔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 늘 두려웠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새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리어카가 거의 가득 찼네요. 이제 고물상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동네 고물상 아저씨는 제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는지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많이 모으셨네요. 그래, 오늘은 운이 좋았어. 저울에 폐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킬로그램당 100원에서 150원 사이, 박스는 조금 더 나은 180원 정도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더 낮은 가격이고요. 오늘 번 돈은 13,200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하루 세끼 밥을 해결하기엔 충분해요. 정부에서 기초연금도 주던데 어머님은 안 받으세요? 고물상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받지. 기초연금 한 달에 30만 원. 근데 그것만으로는 집세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얼마 없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잠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몹시 아팠어요. 폐지를 주운 지 8년째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일상이고 삶이기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나물 반찬을 꺼내고 밥을 한 공기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번 13,200원을 통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매일매일 적는 가계부가 내 삶의 기록이자 증명입니다. 한 달이면 대략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폐지를 주워 벌고 기초연금 30만 원이 더해져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17만 원을 내고 있어요. 공과금과 관리비로 약 10만 원 정도 나가고 식비로 20만 원, 약값으로 10만 원 정도 씁니다.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읍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밤 9시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요. 침대에 누워 내일 돌아볼 코스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목요일은 재래시장 날이라 상인들이 버리는 박스가 많은 날입니다. 일찍 가야 다른 어르신들보다 먼저 챙길 수 있어요. 잠들기 전 문득 젊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휴가로 제주도에 갔던 일,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인생은 참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4시 13분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도 현미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창문 밖으로 빗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지 줍는 날엔 비가 가장 큰 적입니다. 젖은 종이는 무게가 나가지 않고 가격도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처마 밑이나 건물 안쪽에 있는 폐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산과 비닐 판초를 챙겨 입고 나섰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많은 상인들이 비를 피해 박스를 처마 밑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정중히 물어보고 허락을 받은 후 박스들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비 오는데 우산은 제대로 쓰셔야죠.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큰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제 우산은 이미 바람에 한쪽이 접혀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인정이 흐르는 시장 바닥이 좋습니다. 다들 각자 생계를 위해 애쓰면서도 서로를 돕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비가 잠시 그쳤을 때 시장 근처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3,000원짜리 순대국밥은 제 작은 사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밖에서 따뜻한 국물로 속을 데울 필요가 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은 비 오니까 일찍 들어가세요. 몸 상하면 안 되죠.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국밥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힘내서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아침을 먹고 나니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 마저 해야 합니다. 빗속에서 이 시간을 더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500원을 벌었네요. 비 오는 날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입입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녹이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비 많이 온다던데 오늘은 일 안 하셨죠? 아니, 조금 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자식들에게 내 고달픔을 보이고 싶지 않아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딸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 반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제일 힘들 때 용돈도 조금씩 주었지만
이제는 딸도 형편이 어려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손주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하며 문득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8년 동안 모은 돈이 조금씩 있습니다.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해 아껴둔 돈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어요.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아이들, 대출금을 감당하느라 부모님까지 부양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말이죠. 다음 날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중학생인 손녀와 초등학생인 손자가 반갑게 뛰어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딸이 정성스레 준비해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엄마 요새도 그 일 하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 걱정 마, 아직 건강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늘 미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그나저나 애들 학교는 어때? 공부 잘하고 있어? 오후 내내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식으로 딸이 사온 떡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집안에 남겨진 웃음소리의 잔향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사랑이 있으니 저는 부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유난히 아파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무거운 것을 끌거나 밀면 더 빨리 악화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를 끌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게이트볼을 치고 어떤 분들은 체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문득 내 노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젊을 때 어떻게 준비했을까 생각해봤어요. 국민연금을 본인 명의로 일찍부터 가입했을 것이고 퇴직금을 자녀들에게 다 쓰지 않고 일부는 노후를 위해 저축했을 테고 가능하다면 작은 부동산이라도 마련해 임대 수입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세대 여성들 대부분이 그렇듯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자녀 교육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떠난 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했고요. 집으로 돌아와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누웠습니다.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번 달 지출이 조금 컸네요. 병원비와 약값으로 15,000원,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5,000원 더 나왔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같이 4시 13분에 일어났습니다. 현미차 한 잔을 마시고 파스를 새로 붙인 뒤 리어카를 끌고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몸을 감싸며 상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폐지를 모았습니다. 오전에만 리어카를 가득 채웠네요. 고물상에 갔을 때 15,800원을 받았습니다. 점심으로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오후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 하루 총수입이 28,300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날씨와 운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 오는 날이나 몸이 아플 때는 일을 못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우연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했어요.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정도를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해 보기로 했어요. 폐지를 주우며 생기는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공공일자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폐지 수집 대신 동사무소에 가기로 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요. 지금은 모집이 끝났고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 앞에 놓인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습관처럼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박스를 챙겼어요. 오늘은 리어카가 없어 많이 가져갈 수 없었지만 집 근처에서 모은 소량의 폐지로 3,500원을 벌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텔레비전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다음 날은 다시 폐지 수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동네 문구점 주인이 쌓아둔 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오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11,700원을 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은 생선 한 마리를 사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계부를 정리하며 이번 달 수입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폐지 수집으로 38만 2천원, 기초연금 30만원, 총 68만 2천원이었습니다. 지출은 월세 17만원, 공과금 12만원, 식비 22만원, 의료비 13만원, 기타 잡비 5만원으로 총 69만원이었어요. 이번 달은 8천원 적자입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4시 13분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보다 무릎이 더 아팠지만 오늘도 일을 나가야 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학창 시절 단짝이었던 영숙이는 아들이 의사라고 들었어요. 아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겠지요. 동창회에 나가지 않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내 처지가 부끄러워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정직한 노동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으니까요. 아침 현미차를 마시며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코스를 좀 더 멀리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곳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리어카를 끌고 30분을 더 걸어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분리수거장에는 박스와 신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런 복이 왔네. 하지만 곧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오셨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각자의 몫을 챙기며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오전 9시 리어카가 가득 찼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익숙한 고물상까지 가기가 힘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에도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처음 뵙네요. 이 동네 고물상 아저씨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폐지를 달아보니 19,500원이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단골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쳐드려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문득 당장 저녁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 시장에 들러 두부 한 모와 시금치를 샀어요. 오늘은 두부 시금치국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귀가했지만 이미 옷은 반쯤 젖었어요.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19,500원이면 나쁘지 않은 수입입니다. 내일도 그 아파트 단지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명절에 모인 대가족 사진.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오던 때 우리 가족은 중산층의 평범한 행복을 누렸어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고 가끔 가족 여행도 다녔습니다. 노후에는 연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사진 속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 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오전 내내 열심히 폐지를 모았지만 어제보다는 수확이 적었습니다. 고물상에 가니 12,800원이었어요. 오늘은 좀 적네요. 어제 많이 치워가서 그래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물상 아저씨가 귤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귤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상큼한 즙이 입안에 퍼지며 활력을 주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저녁에 먹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잠시 쉬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럼 엄마는 항상 건강해. 너네 가족은 어떠니?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물어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정서적으로 의지가 됩니다. 저희는 다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그래 좋지. 보고 싶구나. 아들 가족과의 만남이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손녀가 보고 싶었어요. 주말이 되어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자장면과 탕수육을 배달시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먹는 자장면이 참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그 일 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 건강하니까? 걱정 마. 제가 요즘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무슨 소리니? 엄마는 괜찮아.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대출금 갚고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손녀가 학교 이야기를 해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고단함이 잠시 잊혔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일요일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전 7시 거의 3시간을 더 잔 셈이네요.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와는 다른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들의 행복에 미소 지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을 느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이 놀러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는 그런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었죠. 현실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으로 어제 남은 자장면을 데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TV로 드라마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어 내일의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월요일은 상가가 쉬는 곳이 많아 박스가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4시 13분에 눈을 떴습니다. 현미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다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발목도 붓기 시작했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리어카를 끌고 나섰지만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니까요. 힘을 내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면서 중심을 잃었어요. 다행히 근처 전봇대를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잠시 어지러웠네요. 할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의 말이 맞았습니다.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은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누웠지만 어지러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8도가 나왔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있으면 좋을 텐데. 혼자 아플 때가 가장 서글픕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약을 찾아 먹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열은 좀 내렸지만 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일을 나갈 수 없었어요. 수입이 없는 날이 이어지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둔 비상금이 있으니 며칠은 괜찮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감기가 좀 걸렸나 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제가 내일 가볼게요. 약이라도 사 들고 갈게요. 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딸이 약과 영양제 반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딸과 함께 근처 의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관지염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요. 약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딸이 옆에서 돌봐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해준 따뜻한 죽을 먹으며 위안을 느꼈어요. 엄마, 이제 그만 폐지 줍는 일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지?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태드릴게요. 애들 아빠도 용돈 좀 더 드리기로 했어요. 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요.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아. 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고집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챙겨주고 떠났어요. 혼자 남은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어요. 일주일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으로 생활하면 되겠지요. 병중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젊은 시절에는 이런 노후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처음에는 조금씩만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무리하면 다시 아플 테니까요. 예전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그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었어. 이제 괜찮아졌어. 그날은 6,500원을 벌었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4시 13분에 일어나 현미차를 마시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생활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몸을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비 오는 날은 쉬고 몸이 아프면 바로 쉬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한 달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로 32만 원 정도, 기초연금 30만 원, 총 62만 원이었어요. 지출을 더 줄여야 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비도 더 절약했어요. 그래도 매달 조금씩 적자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한 달에 각각 1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효도도 못 해드리는데 이 정도는 받아주세요. 그들의 도움으로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자리가 생겼다고 해요. 김순자님,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 생겨서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내일 오전에 동사무소로 오셔서 상담 받으시겠어요?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주로 동네 환경 정리나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같은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실 거예요. 담당 공무원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동네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배식을 돕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국 더 주세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27만 원으로 폐지 줍는 것보다 적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실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수입은 기초연금 30만 원, 노인 일자리 27만 원, 자녀들 용돈 20만 원으로 총 77만 원이 되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보다 수입은 적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어 만족스러웠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급식 도우미 일이 학기 중에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다시 폐지를 주어야 했어요.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아진 생활이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오늘은 학교에 평소보다 일찍 가야 했습니다. 급식실 바닥 대청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눈길을 조심히 걸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급식 도우미 할머니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김순자님, 요즘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영양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일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적응이 됐나 봐요. 폐지 줍는 일 하실 때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몸을 더 아끼게 되니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들과 딸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함께 식사하기로 한 거였어요.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보내요. 딸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식사 후 손주들이 제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버티던 삶에서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와 가족들의 지원으로 덜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흰 눈이 세상을 덮으며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나이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과를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가족들과 전화로 안부를 나눌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눈을 감기 전 문득 젊은 시절 꿈꾸던 노후와 현실의 차이가 생각났습니다. 많이 다르지만 지금의 삶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내가 걸어온 길, 지금 걷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모두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4시 13분에 눈을 뜨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연금 없이 폐지를 주어야 했던 79세 할머니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제 삶이 어디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리어카를 끌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벽 거리를 홀로 걷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